오늘은 프로페셔널의 조건 4장입니다. 어떻게 성과를 올릴 것인가 전체의 흐름과 좀 요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장은 프로페셔널의 조건 2부조 지식노동과 지식근로자의 생산성이라는 제목 속에 3개 장이 있습니다. 3장은 생산성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 하는 건 지난번 했고요. 요번에 이제 4장으로 어떻게 성과를 올릴 것인가, 그 다음에 5장에 공헌할 목표에 초점을 맞춰라는 그 중에서 이제 중간장입니다. 이 4장은 전체 6개 덩어리로 정리를 했네요. 첫 번째는 이제 도입부입니다. 제목이 없는데 제목을 대에 붙인다면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 이 내용은 결국 이제 지적 능력과 어떤 상상력이 있다 하더라도 목표 달성 능력이 있어야 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목표 달성 능력은 왜 필요한가. 세 번째로 경영자로서의 지식근로자, 네 번째 지식근로자의 4가지 현실, 다섯 번째 지식근로자의 목표 달성 능력, 그 다음 여섯 번째 목표 달성 능력은 배워서 익힐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 두 가지 단어를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effectiveness라는 단어하고 efficiency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보통 효과성, 효과, 그 다음 효율 이렇게 번역되는 건데 이 내용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111페이지 첫 번째 덩어리죠. 도입부입니다. 제목을 붙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성과를 높이기 위해 먼저 알아둬야 될 것 이렇게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식근로자는 어떤 지적 능력과 상상력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걸 가진 사람들이죠, 근본적으로. 근데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목표 달성 능력이 요구된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지적 능력 그 자체로는 성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그 지식근로자의 과업은 높은 성과를 올리는 것이고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이 말은 결국은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 이게 영어로 to effect라는 거죠.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과업을 완수하는 것, to executive와 같은 겁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것과 과업을 완수하는 것은 같은 거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effect, 이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executive는 실행하는 겁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지식근로자는 항상 올바른 일을 수행할 것으로 이제 기대되고 있죠. 항상 올바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목표를 달성해 주길 바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어떤 기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성과를 올리는 사람들은 드물다. 지식근로자의 대부분들이 고도의 지적 능력을 갖고 있고 상상력도 풍부한데 현실 속에서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고 드러큰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성과를 올리는 것과 지적 능력 사이의 상관관계가 그다지 높지 않은 것 같다. 왜냐하면 머리 좋은 사람들이 터무니없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아주 많기 때문이죠. 우리 주변에 그런 일 많죠. 그래서 뛰어난 지적 통찰력 그 자체가 성과로 연결되지 않는다. 그것은 매우 어떤 체계적인 작업을 통해야 되고 거북이처럼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야 성과로 연결된다.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은 열정과 자유분방함을 창조성으로 혼동하기도 하고 또 설사 창조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절로 성과가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근로자에게 지적 능력과 상상력 그리고 지식은 기본적인 요소이고 거기에다가 성과를 올리게 만드는 이제 목표 달성 능력도 함께 갖춰야 된다. 그렇다면 목표 달성 능력이 뭔지 궁금하겠죠. 여러분이 이 장을 공부를 하게 되면 목표 달성 능력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2페이지 중간 부분 두 번째 덩어리입니다. 목표 달성 능력은 왜 필요한가? 그것은 앞에 말한 것처럼 명백한 중요한 목표 달성 능력에 사람들을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지식 근로자의 직무 수행에 관한 책도 많고 논문도 많은데 엄청나게 쏟아 나왔는데 목표 달성 능력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갖지 않는다. 다른 거 많이 하면서 가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러냐 할 때 그 한 가지 이유로 드러카 지적하는 것은 지식근로자 성과 달성이 아주 특별한 기술처럼 여겨졌다는 거죠. 과거에는 어떤 목표 달성 능력을 가져야 될 사람이 극히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요구되는 것으로 인식되었고 일반 사람들은 그 필요 없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육체노동자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efficiency라는 효율만 필요했지 효과라는 effectiveness나 효과는 필요 없다고 본 거죠. 효율은 올바른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이 아니다. 주어진 일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능력, ability to do things right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체 노동자의 산출물은
그 양과 질로 평가될 수 있고 또 지난 한 100년 동안에 걸쳐서 그 평가 방법이 크게 발전해 왔죠. 그래서 그 결과로 생산성 혁명이 일어났고 그 산출량을 대폭 증가시킬 수 있었다. 이 얘기하는 것은 앞에서 말한 프레드릭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를 염두에 두고 이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목표 달성 능력에 무관심했던 이유는 그 당시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체 노동자였기 때문이다. 그냥 목표 달성 능력을 가진 사람이 거의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런 사람들도 이따 극히 소수였기 때문에 그들이 유능한지 무능한지 이게 문제가 되지 않죠. 그래서 그들은 당연히 그런 걸 갖추고 있을 것이다 라고 전제를 했던 것이고 이 문제는 자신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문제다 이런 인식 때문에 무관심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13페이지 맨 아래에 그런데 현대 지식사회 조직들은 조직들의 중심 노동력은 육체 노동자가 아니죠. 지식 근로자로 이동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지식 근로자가 더더욱 많아질 것이다. 뭐 당연하죠. 그리고 지식 근로자의 존재의 가치는 조직의 목표 달성 능력에 기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식 근로자가 조직의 목표 달성 능력에 기여하지 못한다면 그 존재 가치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들의 목표 달성 능력으로 그들은 평가될 거다. 그러면서 지식 근로자의 목표 달성 능력이 당연시될 수 없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 이유 몇 가지를 들고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평가 척도가 과거 육체 노동자와는 다르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 이제 지식 근로자의 노동은 감독이 어렵다. 지식 근로자의 업무는 생각하는 것이고 그래서 감독하기 어렵고 단지 도움을 줄 수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해서 지식 근로자 스스로가 자신의 업무를 관리해야 하고 방향을 수립해야 하고 위에 상사들은 최소한 도움을 주는 거다. 이런 의미에서 감독이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기부여가 또 어렵습니다. 지식 근로자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자신의 목표 달성 능력 혹은 성취 능력이기 때문이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어떤 동기부여라는 것은 뭐 우리 물질적인 이런 어떤 그 대우도 하나의 요소가 되겠지만 정말 진짜 동기부여는 자신이 뭔가를 목표를 달성할 때 성취할 때 그 자체가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이제 만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동기부여가 안 될 테니까 일에 집중도 할 수 없고 의욕도 떨어지고 이런 것이 악순환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표를 달성해야 그것이 또 동기부여가 돼서 더 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이런 선순환이 된다는 거죠. 이제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 그 다음 네 번째는 이제 지식 근로자는 상호 의존적 존재라는 거죠. 지식 근로자의 생산물은 지식, 아이디어, 정보를 창출하는 것인데 이것을 이제 다른 사람이 이용해 줘야 돼.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지식 근로자는 그 자신이 하나의 결과물을 완성된 결과물을 만들지 못합니다. 자기가 만든 것을 다음 사람에게 남겨주면 그들이 또 덧붙이고 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는 이런 상호 의존적 관계라는 거죠. 그래야 인정을 받는다는 이런 네 가지 측면 때문에 지식 근로자의 목표 달성 능력이 당연시 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식 근로자는 고도의 선진 사회와 선진 경제가 이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확보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하다. 이건 뭐 선진 사회뿐 아니죠. 조직의 경쟁력 확보와 유지도 아주 중요한 이제 요소가 될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지식을 보여있기 때문이다. 생산 요소라는 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식 근로자는 현대 사회, 현대 조직의 경쟁력 확보와 유지에 아주 중요하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6페이지 세 번째 덩어리입니다. 경영자로서의 지식 근로자. 성과를 올려야 하는 목표 달성 능력을 갖춰야 하는 지식 근로자는 모두 경영자이다. 이 말은 현대 조직의 모든 지식 근로자는 경영자이어야 한다. 경영자적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경영자는 뭐냐 할 때 자신의 지위 또는 지식을 이용하여 성과를 올리고 결과를 얻는 조직의 능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 이제 이 말은 결국 조직 전체를 보는 전체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자기 팀, 자기 부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조직 전체를 바라보는 관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경영자다. 그 다음에 이제 의사결정자라는 얘기를 하는데 책임을 지는 지식 근로자는 의사결정권을 가져야 되죠. 조직에 공헌하는 자신의 책임을 스스로 이행하기 위한 결정권을 한다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례를 언급하는 것이 전쟁터에 있는 어떤 병사들. 이 사람들은 모두 그 전쟁 상황 속에서는 스스로 의사결정해야 되는 경영자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117페이지 중간에 이제 지식 노동의 이제 5가지 특징을 간단히 언급하고 있는데, 지식 노동은 양으로 측정될 수 없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비용으로 측정되는 것도 아니고, 세 번째 그 결과 질에 따라 규정되는 것이다. 그 다음 네 번째 부하 직원이 있느냐 없느냐, 유무, 숫자 이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관리 업무, 관리 부서의 규모가 크냐 적냐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다. 이런 이제 얘기하면서 지식 노동의 특징에 관한 이제 사례를 언급하면서 시장조사 책임자가 인력을 투입했을 때, 인력을 많이 투입하게 되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겠지만, 인력을 투입했기 때문에 관리 문제라든가 그 마찰 비용이라든가 어떤 서류가 많아지겠죠. 서류 처리 문제 등으로 비용 또한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중요한 자신의 과업을 가는 질문을 놓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우리 회사의 시장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이런 질문을 놓친다는 거죠. 부하 직원이 한 명도 없는 사람도 생산직이 될 수 있고 또 비생산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말하면서 부하 직원이 한 명도 없는 경영자가 얼마든지 우리 주위에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직의 모든 구성원들은 조직 전체 사활에 관계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죠. 그걸 놓을 수가 있다. 그것이 기업가적 의사결정이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업가적 의사결정의 사례를 두 가지 거론하고 있죠. 연구 주제나 방식을 결정하는 연구소의 화학자를 언급하고, 회계상이 무엇을 제품이라고 규정할 것인가에 관한 결정을 언급하면서 이것을 부사장이 할 수도 있고 어떤 기업가적 마인드를 가진 신입사원이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덜크가 아까 이제 말한 경영자를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이그제큐티브라고 하죠.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이그제큐트란 말은 실행한다는 뜻입니다. 실행한다. 그래서 자신의 지위나 지식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조직 전체의 성과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을 해야만 하는 지식 근로자와 관리자, 전문가 모두를 다 경영자를 한다. 이런 경영자들은 뭐 정부기관, 기업들, 병원들, 병의단체 이 모든 곳에 다 이제 필요한데, 이런 인식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경영자를 우리는 매니지먼트라고도 하지만 집단적으로 이그제큐티브란 말을 쓰고 있죠. 그 여기 이그제큐티브는 단어적으로 이그제큐트가 실행한다는 뜻이고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자는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지식에 의한 권한은 합법적이다. 그래서 지식에 의한 결정도, 의사결정도 희호와 같은, 지위를 가진 희호와 같은 종류의 의사결정과 같은 것이다. 이들 모두 경영자의 5대 과업. 경영자 5대 과업이 뭡니까? 목표를 설정하고, 조직을 구축하고, 동기를 부여하고, 일 잘했는지 성과를 측정하고, 그 다음에 구성을 개발하는 이런 과업들을 모두 수행한다. 결론적으로 지식 근로자 의사결정의 어떤 제한, 한도가, 범위가 있지만 자신의 권한 범위 안에서 틀림없는 이그제큐티브다. 경영자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CEO든 기업가적 마인드를 가진 신입사원이든 간에 모두 성과를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사 한번 잘라보죠.